저는 친자식도 아닌가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저는 친자식도 아닌가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분노와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물. 잘난 누나들 사이에 가려진 막내 아들은 아픈 손가락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일까요? 매일 밤 12시 세월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꺼내보는 마음속 이야기들. 좋아요와 무료 구독, 알림 설정으로 그 조용한 위로에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이 넘은 세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하기엔 이미 다들 다 큰 어른이 되었네요. 제 고민은 막내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쩌면 제 가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돌리고 중학교 땐 시장에서 집 나르며 용돈을 벌었고 고등학교는 야간으로 다니며 낮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대학? 꿈도 못 꿨죠. 남들은 군대 다녀와서 복학하고 연애하고 해외여행 다닐 때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 보니 서른 즈음엔 작은 유통업을 차렸고 다행히 시대 흐름을 잘 타서 조금씩 사업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직원 8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도권에 있는 건물 몇 채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이뤄낸 삶입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업이 아니라 제 아들, 그리고 가족입니다. 첫째 딸은 똑 부러지고 책임감 강한 아이로 머리도 좋아서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에서 전략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는다고요. 둘째 딸도 성실하고 다정한 아이로 언니 따라 유학 다녀온 뒤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문제는 막내 아들입니다. 이놈이 진짜 문제예요. 아내는 막내 아들을 그야말로 애지중지 감싸고 돌며 키웠습니다. 우리 집의 마지막 보물이라며 애지중지 키웠죠. 예쁘게 키운 게 아니라 버릇없이 키운 거였습니다. 뭐만 하면 그래도 막내잖아. 남자는 좀 그래도 돼. 하면서 온갖 실수를 다 눈감아줬습니다. 누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위해 노력할 때 아들은 게임하고 PC방 다니고 사고치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하고 저와 아내가 돈 모아 유학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어디 가서 정신 차리고 변할까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건 퇴학 통보였습니다. 공부는커녕 술 마시고 놀다가 교내 기물파손, 음주 사건으로 제적당했습니다. 한국 돌아와서 뭐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집에서 빈둥거리며 용돈 타 쓰고 친구 만나 술 마시고 때때로 제 차 끌고 나가 여자들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서도 큰 소리 치고 누나들한테 반말하고 제 입에서 아들 자랑이 나올 날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끼리 기념일이라 고급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이 또래 알바생들을 보며 아, 쟤네 진짜 거지 같다. 라는 말을 하며 킥킥 대더군요. 저는 그때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 없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하고 묻자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아니, 그냥 좀 불쌍해서. 이 나이에 알바라니.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제 아들 녀석보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있는 그 직원들이 더 멋있고 대견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건 제 아들놈이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그 친구들보다 나아 보이냐? 너는 부모 돈으로 빈둥거리며 살고 있고 쟤네는 스스로 살기 위해 일하는 중이다. 누가 더 잘난 것 같아? 가족들 다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민망해하며 제 팔을 붙잡고 여기서 이러지 말자며 말리더군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아들을 감싸더군요. 얘는 아직 어려요, 여보. 애들은 다 실수하면서 크는 건데 왜 동준이한테만 뭐라고 그래요? 아내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30 가까이 된 녀석을 언제까지 감싸야 하는 걸까요?
사실 저도 어릴 적엔 도시락 한 끼 제대로 못 사간 날이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사업체 운영하는 사람 소리 듣지만 예전엔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살았죠. 비 맞으며 신문 돌리고 새벽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시장에서 짐 나르며 번 돈으로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던 날들. 운 좋게도 작은 회사에 입사했지만 키는 작고 몸은 마르고 싸구려 양복 입었다고 무시당하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당시 상사는 사람 위아래로 훑어보며 밥은 먹고 다니냐 비웃기 일쑤였고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있던 날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결혼하고 아이 셋을 키우고 악착같이 버틴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녀석이 다른 사람을 거지 같다며 비웃는 모습에 제 안의 울분이 터져버렸습니다. 그건 단지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과거까지 짓밟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와 아내가 세상에 없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매달 나가던 용돈을 끊었습니다. 차키도 뺐고 카드도 정지시켰습니다. 아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소리치더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죠.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내 기준은 바꾸지 않아. 이제라도 이놈 사람 만들어야 해. 아내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는지 울먹이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제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중견 제조 공장에 연락했습니다. 인맥 쓰지 말고 그냥 이름 없이 직원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펄쩍 뛰며 반발했지요. 내가 왜 공장에서 일해요? 나 아버지 아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누나들한테는 이미 사업 승계 계획 잡혀 있다. 넌 아무것도 없다. 이 공장에서 5년을 못 버티면 넌 내 재산 한 푼도 못 받아. 못 버티면 그냥 손 털고 나가라. 처음 몇 달은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들은 허리 아프다고 징징대고 기계 다루는 게 어렵다며 매일 투덜댔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나서는 이거 가지고 뭘 하냐며 비웃듯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계속 모른 척 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어떤 모습이든 그냥 직원처럼 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성실한 직원이 되었고 스스로 생활비도 아껴 쓰며 중고차를 사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에는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는지도요. 그리고 어색하게 아주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이게 진심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믿고 싶어지더군요. 저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아내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이혼하겠다던 사람이 요즘은 당신 선택이 옳았다며 얘기하더군요. 아직까지는 아들 얘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흘러기는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은 감싸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내려놓는 용기에서 온다는 걸요. 그리고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인생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도요. 저는 지금도 아들에게 재산을 줄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도록 기반만은 마련해 줄 생각입니다.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자립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지금 어디선가 고민 중인 부모님들께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결국 자라는 고통을 지켜보는 인내라는 걸 저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